안녕하세요. 저번 화에서 선이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이메일로 다시 질문을 주셨어요. 발심을 깨닫겠다는 발심을 한 사람에게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정을 왜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라는 것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제가 옛날에 당구 치던 이야기를 하면서 와이프한테 막 들들 볶일 때 힘들고 어렵고 막 내일 또 돈 벌어오라고 왜 돈 안 벌어오냐고 막 갈굴 때 왜 집안일 안 도와주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막 할 때 막 절절매다가 몰래 싹 나와서 당구 치러 갔다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당구를 치고 있습니다. 당구를 치고 있을 때는 잠시 현실을 잊죠. 그런 생각을 잊어요. 돈을 벌어와야 되겠다. 이게 싫다, 좋다 이런 생각을 잊고 당구에 탁 집중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에 싹 다 잊고 무아지경에 빠져서 당구를 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구를 치고 있을 때 그것이 현실인가? 아니면 와이프한테 들들 볶이고 돈을 벌어와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뭔가 하고 싶고 하는 그때 그것이 현실인가? 둘 다 현실입니까? 둘 다 현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왜 당구를 칠 때는 마음이 조용하고 집중 몰두 딱 있어서 괴롭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았는데 일상생활에 딱 들어오니까 고통스러웠을까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인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더라도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알아서 이와 같이 내 정신이 어지럽고 고통스러운 마음 상태, 이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이 생각을 잊을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뭐 웹툰을 보거나 또는 취미생활, 당구를 치건 볼링을 하건 뭐 등산을 가든 낚시를 하든 여러분의 어떤 취미생활, 그 취미생활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현실을 잊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을 잊는다기보다 그 현실로 인해서 받는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삶, 우리가 불교를 만나기 전에라도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 때 현명해야 된다. 마치 내가 취미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고통받는 것을 멈춘다는 사실을 우리 몸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정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미생활이 좋은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관에 보고 있는 동안 그 동안에는 잠시 내가 해야 될 거, 돈을 벌어야 되거나 뭐 괴롭거나 현실이 어떻거나 막 하는 것들이 싹 다 있고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은 영화 보러 왔어요. 그럼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영화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기타 다른 어떤 사건, 현상, 그건 돈을 벌어와야 된다는 사실은 변치 않았어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변치 않았어요. 근데 그와 같은 것이 해야 된다, 하고 싶다, 싫다, 좋다 어떤 생각들이 멈추어져 있는 겁니다.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 어째서 영화 보러 와서 딱 앉아있고 불을 탁 꺼짓고 이제 영화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보 같잖아요. 영화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영화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는 현실 속에 내가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멈추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그래서 취미생활을 갖는 것은 아주 좋다. 그런데 취미생활 속에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을 잠시 벗어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현실이 바뀌어서 마음이 편해집니까? 잠시? 아니죠. 현실을 생각하는 나의 생각,
예, 미래의 걱정, 과거의 고통, 뭐 슬픔, 우울, 분노, 억울함, 모든 것이 생각 때문에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생각이 멈췄어요. 뭔가 몰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편해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정신적, 나의 정신적 고통은 실질적 고통이 아니라, 실질적 고통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왔다? 그것이 나의 생각 때문에 내 스스로 자초한 고통이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이 생각들에 막 휩싸여서 막 스트레스를 받다가 잠시 그것을 잊고 뭔가 다른 것에 몰두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잠시 동안, 그와 같은 스트레스를 잠시 풀고 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정은 다른가? 선정은 동일하다. 선정은 기본적으로 쉬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쉬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고 다른 것에 몰두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 쉬는 것에 돌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수행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교에 흔히 만연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맹정진한다 라는 이 잘못된 생각들이 아주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과거 어떤 책이나 뭐 이야기들 중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스님이 뭐 열심히 엄청나게 막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수행해서 깨달았더라. 또는 우리가 뭐 성철 스님이 뭐 한 자리에 앉으면 10년을 두문불출하고 한 곳에서 수행을 해야지 라든가, 혹은 잠도 안 자고 허리 등도 뭐 바닥에 눕히지 않고 앉아서 잠도 안 자고 장자불허하더라 라는 잘못된 신화들이 우리로 하여금 선에 대해서 잘못 알게 만듭니다. 선, 즉 나의 머릿속 이 쓸데없는 생각들이 다 멈추고 내가 어디에 몰두해서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이에요. 선은 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선수행을 하는 시간은. 쉬는데 쉬는 것을 용맹정진해서 쉽니까? 용맹정진하려고 하면 쉬지를 못한다. 용맹정진으로는 쉬는 것에 돌입할 수조차도 없다. 심지어는. 왜? 선정 자체가 그 마음 상태, 초선정 상태부터 시작해서 2선정, 3선정, 4선정까지가 다 쉬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정에 그래서 들어가기 가장 쉬운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허심 상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이걸 멈추고 선정을 한다. 또는 이 선정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깨달을 거야 라는 다른 생각이 있으면 결승전에 가서 결승 때까지는 잘 당구를 치고 오다가 결승에서 이거 반드시 이겨야 되는 판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당구에 집중이 안 돼요. 몰두를 할 수 없어요. 왜?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차 있으니까. 불교에서 그래서 이 선정에 든다는 것은 몰두를 하고 집중을 하되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마음 상태일 때 하는 게 좋습니까? 비워져 있는 마음 상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려고 누웠어요. 이제 불도 껐어요. 이제 자면 돼요. 오늘 하루 고생했어요. 그쵸? 영화관에 온 것과 비슷합니다. 영화관에 왔어요. 영화를 보러 왔어요. 이제 영화 보는 거 말고는
이제 뭐 내일 미래를 걱정하거나 공부를 해야 되거나 놀아야 되거나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영화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딴 거를 놓게 되죠. 잠을 자야 돼요. 이제 잘 거예요. 아, 오늘 고생했어. 아, 이제 오늘 있었던 일, 아,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했던 것도 있고, 내일 해야 되는 거, 그거 내일 할 거잖아요. 내일 눈 뜨고 나서 해야 될 겁니다. 그거 이제 미리 고민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쵸?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에 지금은 할 수 없다. 누웠기 때문에. 이제 자는 것 말고 할 게 없다. 지나온 거 이미 지나갔다. 지금 이 순간 잠자리 들어서 누워서 쉬는 겁니다. 그 마음 상태에서 선정수련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잠시 10분이라도 이제 잠시 숨에 쉬어보자. 숨에 집중하고 이제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을 잠시 쉬어두자. 지금 이 시간 동안 나는 쉴 거야. 그와 같은 마음 상태에서 조용히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교 수행을 하신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용맹정진해야 된다. 잠도 안 자고 해야 돼. 엉덩이도 안 떼고 해야 돼. 눕지도 않아야 돼. 근데 그건 만약 여러분이 장자불화, 여러분이 뭔가 특정 단계에 들어섰는데 장자불화 하겠다. 그건 뭡니까? 그건 바보예요. 왜? 쉬고 있는데. 그렇죠? 마음은 이미 쉬었어요. 평정심에 들어섰습니다. 사선정에 들어섰어요. 근데 뭐 한다고 눕지도 않고 뭐 잠도 안 자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쉬는 건데. 쉬는 거라니까요. 그 평정심 상태, 부동심 상태에서 쉬고 있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건 계속돼요. 그냥 앉아있건 누워있건 됩니다. 선정 상태가 들어가지면 그것은 내가 깨려고 생각을 안 하면 계속 선정 상태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거 계속하는 건 바보입니까? 아닙니까? 왜? 선정은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그 마음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어느 한 곳에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가 다른 거 집중하고 뭔가 이야기도 하고 처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정 상태에 깰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내 하루 종일 그냥 선정 상태에 빠져 있겠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안 깨달아집니다. 깨닫는 것은 내가 무슨 헛생각을 했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깨닫는 거거든요. 세상을 내가 무엇든 잘못된 생각으로 보고 있었는지. 선정 상태에 빠져 있는 것도 깨닫는 건 아니다. 다만 선정 상태가 들어가면 무엇이 좋은가? 쉬고 있을 때, 생각을 쉬고 있을 때 무엇이 좋은가? 첫째, 생각이 시끌시끌하던 것과 비교된다.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 상태가 있구나. 놀랍도록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해야 되거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멈추고 나서 드디어 생각이 과거나 미래나 생각이 잡생각에 막 따라가서 움직이던 것들이 멈추고 나니까 드디어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상대방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마음이 급할 게 없거든요. 마음이 급하면 어찌합니까? 막 발걸으면 해가 빨리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뭔가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새소리도 안 들리고 따뜻한 햇살도 안 느껴지고 빗소리도 안 느껴지고 볼에 스치는 바람 감각도 안 느껴지고 촉감도 안 느껴집니다. 숨 쉬는 것도 못 느껴요. 왜? 나는 뭔가 생각 속에 확 빠져서 과거, 현재, 미래, 욕구, 욕망, 해야 되는 거, 의무감, 책임감, 하고 싶은 거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족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 눈에 들어오는, 내 감각으로 들어오는 것조차도 내 속에서 처리를 못해요. 왜?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두 가지에 집중할 수 없다.
내 생각에 끄달려 다니고 내 감정이 흔들리고 있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게 있으면 내가 지금 뭔가 생각하고 있을 때는 감각들이 들어와도 새소리가 들려도 안 들려요. 바로 앞에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눈치를 못 채요. 눈에 보여도 별로 중요하게 안 다가와져요. 내가 더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더 바쁘니까. 와이프가 힘들고 어려워도 와이프를 다독여 주는 게 아니라 짜증나. 힘들어.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 내가 드디어 다른 생각들이 싹 멈추고 내가 쉬고 있으면 드디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도 마음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보이고 사물이 반짝이고 아름답고 나뭇가지 하나하나가 이제 그제서야 눈에 들어옵니다. 바위 하나, 바람 소리, 새소리가 들립니다. 왜? 내가 쉬고 있으니까. 드디어 쉬는 거예요. 그 쉬는 것이 선정입니다. 그런데 선정, 쉬는 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용맹정진해야 돼. 그래서 용맹정진 하려니까 어쩝니까? 잠도 안 자고 눕지도 않고 막 엉덩이 피나도록 막 무릎 까지도록 막 온갖 짓을 다 해도 선정에 안 들어가져요. 여러분이 선정에 들어가려는데, 즉 내가 몰두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막 춥고 떨리고 어렵고 배고프고 막 그런데 공부에 집중이 됩니까? 당구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스포츠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음악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손발이 덜덜 떨리고 차운데 바이올린이 켜집니까? 기타가 치집니까? 피아노가 쳐줘요? 집중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몰두하고 집중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편안한 자세, 적당한 기온, 먹고도 잘 먹고 편안하고 속이 부대끼도록 많이 먹지도 않고 배고파서 쫄쫄 굶는 것도 아닌 적당한 상태에서 집중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포츠를 하거나 당구를 치거나 바둑을 두거나 뭔가를 할 때 여러분이 다른 기타 내 정신과 마음 상태가 편안하지 않으면 몰두가 안 됩니다. 몰두에 방해가 되는 환경을 놔둬놓고 몰두를 하라고 하는 것은 몰두를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계종의 이 자성이라는 일당은 어떻게 합니까? 상월결사라는 이름 하에 한겨울에 텐트를 치고 안에서 덜덜 떨면서 머리도 안 꺾고 씻지도 않고 수염도 안 깎고 지저분하게 그러면서 뭘 하겠다고요? 왜? 용맹정진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수행이 아니다. 그것은 선정에 들 수도 없다. 선정에 드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 뿐이다. 잠을 적게 잤다. 잠이 오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무문간에 들겠어. 내 밖에 나오지도 않겠어. 나 깨닫기 전에 안 나올래. 1년, 한 달간 문 닫아 걷어놔. 왜요? 형식에 치우쳐져 있고 용맹정진이라는 개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선정에 들 수가 없어요. 선정은 이걸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는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시당초 목표가 방향성이 이쪽인데 쉰다는 방향성인 것과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달이 안 돼요. 쉬는 것에. 뭔가 하겠다는 생각조차도 놓는 것이 선정 상태인데, 그렇죠? 하고 싶은 생각, 한다는 생각 이런 것조차도 놓는 것이 선정 상태에 들어가는 건데 나는 이걸 꼭 해야 되겠어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도달되십니까? 내가 이 결승에서 우승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손발 덜덜덜 떨리면서 이건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당구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치잖아요. 결승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잘 치다가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으니까 당구에만 집중했으니까. 선정은 쉬는 상태이며 쉬는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엉뚱한 생각들을 이렇게 득지득지 붙여서 신화시키면 선정에 들 수가 없다. 그것이 초선정이든 사선정이든 간에
선정은 제일 기본적으로는 무심한 느낌이에요. 거의 무심하고 평정하고 부동심 상태. 나와 남과 벌레와 동물과 부모님과 나 자신의 죽음까지도 평정하게 받아볼 수 있을 때, 무심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볼 수 있게 될 때, 내 생각과 견해, 막 감정 이런 것들로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볼 수 있게 되는 상태, 쉬는 상태, 그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반대로 내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어, 나 깨달아야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수행 방법조차도 잘못되어 있다. 용맹정진해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 1분이라도 마음을 허심 비워두고 내가 요 사실에 내가 어떤 선을 하든 간에 거기에 편안하게 몰두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몰두를 하는 것에 내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득 갖고 있으면 이 몰두가 안 돼요. 그러면 언제 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가끔 그런 허심 상태에 도달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장 일상적으로 우리가 겪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친인척의 죽음입니다. 아는 사람의 죽음. 인생이 무상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추구하고 내가 하고 해야 된다는 걸 막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잠시 다는 걸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별로 중요치 않게 느껴져요. 그때는. 그때 그 인생의 무상함을, 항상하지 않음을 느꼈을 때 마음은 허심에 들어갑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산을 탑니다. 나는 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내 목표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왔어요. 싫은데 타게 됐어요. 근데 타고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땀 좀 흐르고 산 냄새도 좋고 숲풀 냄새도 좋고 새소리도 좋고 갑자기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냥 가자고 해서 가는 거예요. 다리는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가고 있으니까 마음이 왠지 편안해요. 왜? 내가 해야 되고 하고 싶고 하는 것들이 잠시 쉬게 되었으니까. 이 산에서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공부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일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을 벌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 자연스럽게 마음은 그런 거 놓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냥 걷는 거예요. 산의 정상에 어쩌다 올라가니까 다 왔어. 이제 할 게 없어요. 이제 산은 잠시 산을 타야 되는 이유조차도 없어졌어요. 도달했으니까. 도달하고 나면 어쩝니까? 와, 쫙 펼쳐진 풍경 보면서 그때 마음이 잠시 허심 상태에 도달합니다. 수능 치고 나서 평생을 그 나이 되도록 수능이란 하나에 몰두해서 시험을 쳐왔는데, 공부를 했는데 이제 시험을 치고 나니까 이제 할 게 없어요. 잠시 허탈합니다. 허심에 도달할 수 있어요.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 제대할 그날만을 기다려왔어요. 매일같이. 오늘 그냥 제대한 것처럼 살면 되는데 사람 마음은 제대할 그날만을 바랍니다. 자유의 그날이 올 때까지만. 오늘은 과정이에요. 아직도 제대를 안 했어요. 근데 제대하는 그날, 제대하고 가방 메고 부대의 정문을 나섰을 때 드디어 일반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끔 허심에 도달하는 경우가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을 결국 못했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놓게 되었을 때, 죽음을 마주보았을 때, 내가 추구하던 것이 완료되어 버렸을 때 잠시 허심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오늘 하루를 마칠 때,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는 지나갔어요.
내일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잠이 됩니다. 허심으로 비우고 선에 쉬는 것에 이제 쉬어보자. 쉬는 겁니다. 이렇게 선정 상태에 드는 것은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해야 되며, 여러분이 용맹정진한다, 엉덩이가 물집이 터져도 해야 돼, 허리 꺾여질 것 같아도 잠도 안 자고 잠도 적게 자고 머리도 안 감고 추위에 덜덜 떨어도 해야 돼 라는 것은 선정을 모르고 하는 것이다. 방법도 모르고 목표도 모르고 최종적인 상황도 모른다. 선정에 대한 오해, 선 방법론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깨야 됩니다. 내가 선정이 든다는 것은 쉰다는 것이다. 내 번잡한 생각들, 내 혼잡한 마음 잠시 쉬고, 잠시 이제 숨에 집중하자, 몰두하자, 잠시 다른 것에, 어떤 것에 몰두하자, 잠시 쉬어보자. 쉬는 몰두 그와 같은 마음 상태 딱히 추구하는 바 없이 그래야 선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조급증을 갖고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조급증 갖고서는 절대 선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마음이 조급한데요. 이 선정 수행하실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선에 대한 여러 가지 수많은 잘못된 이 선입관들이 많습니다. 신비하게 느끼거나 신기하게 생각하거나, 우리가 쉬게 되면 뇌는 다양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드디어 생각을 잠시 멈췄어요. 내 에너지가 생각을 한다고 쓰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활성화됩니다. 내가 활성화되면 많은 사람들은 느끼기에 어떻게 느끼냐면, 에너지가 뭔가 감정과 생각과 잡념과 막 이런 것들에 쓰이던 에너지가 안 쓰이게 되고 내가 활성화 깨어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게 되면, 때로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내가 갑자기 에너지가 막 하늘에서 내 백혈을 통해서 막 에너지가 내려오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몸이 붕 떠오른다고, 내가 공중부양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이 내가 막 몸이 무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뭐 어떤 이상한 생각들을 막 해요.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라. 그냥 드는 대로. 그럼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은 그냥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다. 별로 거기에 무게를 두지 마라. 거기에 정신을 팔지 마라.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부동심에, 평정심에 들뜨거나 기쁘거나 할 것 없이 편안하고 조용하게 쉬는 것. 거기에 내가 원래 하던 몰두를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평정심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선정 수행을 하시다가 가끔 가다가 느껴지는 수많은 감각들, 수많은 느낌들, 생각들, 또는 뭐 떠오르는 어떤 표상들, 이런 것들을 나타나더라도 어떻게 하시라?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여라. 그런 것들은 헛생각이다. 선정 수행을 할 때 가끔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격가지로 빠지게 돼서 제대로 바른 길로 가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선정 수행할 때 요거는 꼭 조심하시고 선정 수행을 하시고, 그리고 선정 수행의 목표가 이와 같은 평정심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은 선정의 목표고,
선정, 우리가 삼매나 부동심의 초선정부터 시작해서 사선정까지 어떤 선정이라도 선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첫째, 내가 평소에 얼마나 생각이 많았는지 알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 견해, 수많은 것들로 내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고요하고 편안하고 좋으니까. 쉬고 있으니까. 드디어 쉬게 되었으니까. 두 번째, 이 상태에서는, 이 선정 상태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세상과 나를 구분짓고 분별심을 가져서 특정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바탕을 갖추게 됩니다. 이걸 부동심, 평정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심 상태에서 바라볼 때 세상을 좀 플랫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필요시 합니다. 관찰을 통해서 확실하게 세상을, 나 자신을 특히 내 생각을 내가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됨에 의해서 탁 깨치는 관 수행 있고, 지수행은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몰두를 하게 되면 생각이 멈추고, 생각이 멈추면 시메탈이 벌어져요. 자연적으로 초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관 수행 두 가지는 이제 불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수행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서로를 당깁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줍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기를, 바퀴가 굴러가기를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불환가에 도달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수행이 왜 해야 되는가, 사마타 수행을 하셔야 한다. 이걸 잘 안 가르쳐 줍니다. 보통 우리 제가 불자 수행자들도 이 선수행을 안 하고 계시고 선수행을 하셔야 되며, 또 반대로 절의 스님들은 이 선수행만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관수행이 안 돼서, 왜 그렇습니까? 관수행이 잘 안 돼요. 제대로 된 법을 안 가르쳐 주니까. 바른 길을 안 가르쳐 주고 엉뚱하게 용맹정진해서 깨달아라. 평생 가도 못 깨달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관찰하고 관수행을 같이 겸해서 선정에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것이 깨닫는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